서울의 추운 겨울밤, 결혼식장 문 앞에서 나경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미안해, 나 못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그 순간 신랑 측 가족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나경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나경이 도망친 곳이 바로 자신의 여동생 나린의 아파트였다는 사실이었다. 나경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28살, 성공한 마케팅 매니저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다.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결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나린, 25살의 여동생. 혈연으로 이어진 자매지만 그 감정은 자매애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아파트에 도착한 나경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나린이 놀란 눈으로 서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결혼식은 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경은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고 나린을 끌어안았다. 나 못해,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에 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들은 오랜 시간 이 감정을 숨겨왔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자매로서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 이 사랑은 금기였다. 나린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 나경처럼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다. 항상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혼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니, 이건 잘못됐어. 우리는 자매야. 나린이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나경은 고개를 저었다. 혈연이 뭐 어때? 사랑은 사랑이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결혼할 수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경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나린이 태어났다.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자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경은 나린을 특별하게 느꼈다. 처음에는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 변질되었다. 나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언니를 동경하다가 사랑으로 바뀌었다. 기억나. 대학 때 내가 너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거. 나린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때부터 그녀들은 은밀하게 만났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위장하면서.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자매 간의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너 어디 있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경은 전화를 끊고 나린을 봤다.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나린은 창백해졌다. 죽을지도 몰라. 우리 때문에. 그날 나경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결혼을 포기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각오였다. 나린도 자신의 삶을 재고했다. 그녀는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니었다. 나경을 위한 위장이었다. 언니, 나도 포기할게. 함께 도망치자. 나린의 결정은 충동적이었지만 나경에게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나경의 전 약혼자, 민준이 찾아왔다. 그는 나경의 아파트를 알고 있었고 문을 두드렸다. 나경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스럽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린이 문을 열자 민준은 놀랐다.
너 여기 왜 있어? 나리는 당황하며 전이가 아파서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민주는 의심했다. 자매끼리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이상해. 민준이 떠난 후 나경은 나린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모두가 의심할 거야. 그녀들의 사랑은 이제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 친구, 사회 모든 것이 적이 되었다. 나경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린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그 주말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나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다. 너 미쳤어. 결혼을 포기하고? 그 남자 가족이 소송할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경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랑. 그게 다야? 가족은? 내 동생은 그 말에 나린이 떨렸다. 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경과 나린은 침묵에 빠졌다.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나경은 직장을 잃었고 나린은 친구들을 잃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린이 나경의 손을 잡았다. 언니, 후회 안 해. 그 말에 나경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며칠 후 나경은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다. 서울의 변두리, 작지만 조용한 곳이었다. 나린과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나경아, 너 나린이랑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민준은 이미 소문을 들은 듯했다. 나경은 차분히 말했다. 민준 씨, 미안해. 나 너 사랑 안 해.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럼 누구? 설마. 나린, 그 말에 나경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준은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너희 자매끼리? 미쳤어. 사회가 용납 안 해. 그는 나경의 팔을 잡았지만 나린이 달려와 막았다. 오빠, 그만해. 민준은 나린을 밀치고 나갔다. 너희 가족에게 말할게. 그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민준은 나경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든 것을 폭로했다.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 내 딸들이 하지만 증거를 요구하자 민준은 사진을 보냈다. 나경과 나린이 포옹하는 사진, 은밀한 순간을 찍은 것.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경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말했다. 너희 어떻게 그런. 혈육인데 나린도 함께 왔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나경과 나린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포기할까? 나린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와서. 하지만 엄마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인세스트 같은 금기는 더했다. 그녀들은 법적으로 자매지만 혈연은 반쪽이었다. 그럼에도 사회는 용서하지 않을 터였다. 나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언니,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너를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억눌렀어. 친구들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나경은 나린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직장에서 동료들이 동성애자 비하하는 말 들을 때마다 아팠어. 그녀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각자의 고통, 억압된 감정. 다음 날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나경과 나린을 불러 앉혔다. 너희 진심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 가족이 깨질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나린을 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젊어. 정상적으로 살아. 나린은 울었다. 엄마, 정상 뭐예요? 사랑이 왜 비정상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죽음 후 재혼한 남편도 LGBT에 부정적이었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이모, 삼촌들이 소식을 듣고 연락 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집안 망신. 나경은 결심했다. 엄마, 우리 떠날게. 해외로 하지만 나린은 망설였다. 언니, 나 디자인 일 때문에 그녀의 직장은 창의적이지만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 만약 소문이 나면 해고될 수 있었다. 나경은 나린을 설득했다. 함께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민준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과 약혼 파기. 나경은 변호사를 구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어렵습니다. 동성애 부분이 드러나면 불리해요. 법정에서 그녀들의 관계가 공개될 위기였다. 나린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니,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경은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 대학 동기.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너희 이야기 들었어? 힘들겠네, 지은은 조언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나경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나린이 울고 있었다. 언니, 나 후회돼. 엄마가 아파서. 그날 밤 나경은 나린을 안으며 말했다. 너무 부담되면 말해. 하지만 나린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더 큰 폭풍을 예고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들을 짓눌렀다. 나경은 자신의 결정이 나린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사랑의 대가는 점점 커져만 갔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민준의 변호사는 나경을 공격했다. 피고는 약혼을 파기하고 동성 연인과 도주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나경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린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숨어 있었다. 언니, 미안해. 못 가겠어. 나린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경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사는 물었다. 그 연인이 누구입니까? 나경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 여동생입니다. 그 순간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뉴스 헤드라인, 자매간 동성 사랑. 충격적인 약혼 파기 사건. 사회 적반향 능거셌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비윤리적이다. 가족 파괴자, 나경의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나린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상사는 불러 말했다.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가 나린은 눈물을 참으며 기회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린은 나경에게 화를 냈다. 언니, 왜 공개했어? 이제 다 끝났어. 나경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 그녀들의 관계는 이제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어머니는 집을 나와 친척 집으로 갔다. 너희 때문에 살 수 없어. 나경은 지은을 다시 만났다. 도와줄게. LGBT 단체에서 지원받아 지은은 변호사를 소개했다. 새 변호사는 말했다.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사회적 편견이 문제예요. 소송은 계속되었다. 민주는 증언했다.
그녀가 나를 속였어요. 나경은 반박했다. 강요된 결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경의 내면은 갈등했다. 이 사랑이 정말 옳은가?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나린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기뻤지만 질투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사랑으로 변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나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를 잃었다. 옛 여자친구가 연락 왔다. 너 미쳤어. 자매랑 나린은 울며 말했다. 사랑이야. 하지만 친구는 떠났다. 고립된 나린은 나경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점점 부담이 되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녀는 나경과 나린을 마주 앉혔다. 너희 때문에 심장이 아파. 하지만 엄마도 생각했어?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어머니의 말은 의외였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엄마도 젊을 때 동성 친구를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그 고백에 나경과 나린은 놀랐다. 어머니의 변화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소송 판결 날 판사는 말했다. 약혼 파기는 유죄. 하지만 동성애는 무관. 나경은 벌금을 물었다. 민주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포기했다. 판결 후 나경과 나린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나린이 말했다. 언니, 이제 자유로워. 나경은 웃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함께라면. 하지만 제주에서 나린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불안해했다. 돌아온 후 나린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소송 중에 옛 친구와 연락하며 나경을 배신할 뻔했다. 미안해, 언니. 압력이 너무 컸어. 나린의 고백에 나경은 충격받았다. 너, 나를 팔아. 배신의 아픔이 그녀를 덮쳤다. 사랑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배신의 충격으로 나경은 나린과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필요해. 나경은 혼자 아파트로 돌아갔다. 나린은 울며 쫓아왔다. 언니, 실수였어.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경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너도 나처럼 느꼈어. 이 사랑의 무게를? 그 기간 동안 나경은 지은과 가까워졌다. 지은은 위로했다. 모두가 실수해. 용서해. 하지만 나경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은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듯했다. 나린을 배신하는 건가? 그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나린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 사랑은 이해하려 해. 하지만 사회가. 나린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웠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그녀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나경의 새 직장 구직은 어려웠다. 면접에서 개인사 때문에 라는 말을 들었다. 나린의 회사도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로. 절망 속에서 나경은 나린을 다시 만났다. 용서할게. 하지만 솔직해져. 나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압력이 너무 컸어. 친구가 설득했어. 그녀들의 화해는 감정적이었다.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어머니의 재혼 남편, 즉 나린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내쫓을 거야. 그는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를 설득해 나경과 나린을 분리하려 했다. 가족회의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동성애는 병이야. 아버지의 말에 나린이 반발했다. 아빠, 사랑이 병인가요? 어머니는 중재했다. 그만해. 가족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나린을 집에서 쫓아냈다. 나경이랑 같이 살지 마. 나린은 나경의 아파트로 왔다. 언니, 이제 정말 끝인가? 나경은 안심시켰다. 아니, 함께 싸우자. 그녀들은 LGBT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지은의 도움으로 시위를 계획했다. 우리 이야기를 알리자. 시위 날 서울거리에서 그녀들은 피켓을 들었다. 사랑은 자유다. 언론이 몰렸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반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경은 깨달았다. 이 싸움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다. 시위 후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화가 났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대화를 나눴다. 왜 그래야 해? 나경이 설명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 못해.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의 화해는 서서히 왔다. 하지만 나린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웠다. 그녀는 압력으로 우울증에 빠졌다. 언니, 나 지쳤어. 나경은 걱정했다. 병원 가자. 이 나린의 치료 과정에서 그녀들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치료사에게 나린은 말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 치료사는 중립적이었다. 사회가 문제지, 사랑이 아니야. 나경은 나린을 지지했다. 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느꼈다. 직장, 친구, 가족 모든 걸 잃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경은 제안을 받았다. 해외 취업. 캐나다로 가자. 나린은 망설였다. 가족은 하지만 결심했다. 함께라면. 출국 전날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행복해.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린의 마음속에 여전한 갈등이 남아있었다. 캐나다로 이주한 후 나경과 나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 나경은 마케팅 일을 구했고 나린은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했다. 사회는 더 개방적이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나경이 말했다. 나린은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한국이 그립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들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린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언니, 우리가 옳았어. 나경은 안심시켰다. 응, 사랑이니까.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어머니가 아프다. 나경과 나린은 귀국했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 덕분에 생각 바뀌었어. LGBT 지지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변했다. 미안해. 이해하려 해.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귀국 후 옛 친구들이 피했다. 민주는 새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만난 자리에서 축하해라고 말했다. 나경은 과거를 용서했다. 나린의 우울증은 재발했다. 언니, 나 때문에 내 삶 망쳤어. 나경은 부정했다. 아니, 함께여서 행복해요. 하지만 나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지은과 연락했다. 조언 부탁해. 지은은 말했다. 강해져. 클라이맥스에서 나린은 결정을 내렸다. 언니, 헤어지자. 내가 자유로워지길. 나경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나린은 울며 말했다. 압력이 너무 커. 가족, 사회나 견딜 수 없어. 나경은 나린을 붙잡았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나린은 떠났다. 혼자 한국에 남아. 나경은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시간이 지나 나린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내 사랑은 오라. 그녀는 나경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돌아갈게. 재회한 그녀들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해졌다. 가족의 지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야기의 끝에서 나경은 나린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희생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독자에게 묻는다. 이런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사회의 금기를 깨는 잘못인가?